여기 보시면은 그 Q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격자 현황하고 이런 것들 한 번만 다시 보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지만 됩니다. 돈 65,800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서 시험을 보시면 확실히 틀립니다. 시험을 보실 거면은 반드시 4교시까지는 일단 남아 계셔야지만 됩니다. 1, 2교시 보고 좀 시험을 못 봤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그날은 버리는 날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되죠. 그럼 일찍 나갑니다. 일찍 나가서 하고 나서 예를 들어 1교시 끝나고 나면 9시 시작하니까 10시 40분에 끝나거든요. 그 집에 가봐야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예 뭐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점심때 되면 12시 40분이거든요. 12시 40분 딱 끝나면은 그날 끝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5시 20분에 끝나거든요. 그럼 하루가 그냥 힘듭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죠. 왜? 8시 반까지 가려면 집에서 최소한 7시쯤에 나와야 되거든요. 고사장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으니까. 또 가서 뭐 고사장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5시 20분에 나왔을 때 기분이 참 좋거나, 그날은 이제 또 많이들 모여가지고 술도 드십니다. 근데 이제 힘드니까 집에 가서 좀 푹 쉬시고, 그러고 나서 뭐 문제풀이를 본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부터 또, 자기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계속 나와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운동하다가 딱 올림픽 끝났다고 운동 안 하죠? 뭐 아시안게임 또 있습니다. 2년 뒤에. 그리고 또 국내대회 또 있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 계속. 조금씩. 그래서 그때는 워밍업을 하듯이 천천히 해가면서, 왜?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적당히 해가면서, 뭐, 하루에 3, 4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봐가면서 손을 놓지 마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합격자 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이쪽에 뭐 필기 합격 현황이 있는데, 필기 합격 현황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송배전이 411명이 접수를 했는데 353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 2명이 합격하고 351명이 떨어졌는데 0.56이죠. 이런 건 40%죠. 5명 시험 봐서 2명 합격했습니다. 3명 떨어지고 그러니까 40%죠. 인기가 없나 그래요. 네. 근데 보통 보면 건축전기를 한번 볼까요? 건축전기는 한 5, 600명 되니까 건축전기 500명 정도 봤죠. 427명입니다. 100명이 시험을 안 봤네요, 100명이. 그러니까 접수는 매번 한다는 얘기죠. 시험을 안 봐도 접수를 한다는 얘기죠. 시험을,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요, 접수했다가 취소하죠. 100% 환불이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는.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접수를 하고 싶어도 자기 동네에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00명, 6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에서 한 개 정도 학교가 나옵니다. 강서구 쪽에 이렇게 하나, 강서 쪽에 하나, 강남 쪽에 하나, 여기 북쪽에 하나, 대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안 보고요. 수원 같은 데 한 2군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전도 이제 운때가 좋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때 충남대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대전 IC에도 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서쪽에서 보고 한 번은 동쪽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동쪽에 있을 땐 가깝죠. 저는 중간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딱 시험을 보면은 시험장이 자기한테 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디 시험장을 가면은 자기한테 좀 편한 분위기, 시험장도 좋고, 제가 이번에 시험 본 데는 10시 됐는데 띵동댕 소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시간 되면은 감독관이 있다가 지금 시간 됐네, 이제 시작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시작할 때 벨소리 울리고 끝날 때 벨소리 울리거든요. 근데 또 좋은 점은 벨소리가 안 울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해 주더라고요. 조금. 왜? 먼저 나눠주니까 한 1분 정도? 왜?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하세요. 그러고 끝날 때는 끝날 때도 조금 벨소리 안 울리니까 지금부터 내세요 해도 좀 강제성이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는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분위기는 좋았죠. 근데 점수는 안 좋았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 시험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험장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도 가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날에 가서 접수를 해도요, 어떤 때 1000명 시험을 보거든요? 그 교시장에. 첫째 날 들어가 보면 500명밖에 안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500명이 첫째 날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발성배전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여기에 있는 그 기숙사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왜 거기를 했냐? 교통이 좋거나 뭔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간 겁니다, 다. 이런 부분들 이따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정기안전이 98명 시험 봐서 5명 합격했습니다. 5%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건축전기는 한 2% 정도 되고요. 소방 쪽이 어떻게 되냐? 소방이 450명 봐서 388명 봐서 8% 했습니다. 여기도 한 2%.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전기는 한 2, 3% 정도 나옵니다. 2, 3%. 지금까지 일례로 보면은. 그러니까 발성배전은 2, 3%는 아니고 한 5, 6% 정도 나왔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1% 미만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있었나? 있었다고. 네, 한 번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 명은 나오고, 그 다음 2명짜리가 몇 번 없었거든요. 거의 3, 4명은 항상 나왔었으니까. 많게 나온 건 한 20 몇 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시차는. 그때는 뭡니까? 평균 점수가 다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이번에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시험을 보고 나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시험장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 교시만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요 전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이번엔 뜬금없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계속 매 교시마다 한 문제씩 나와서 그게 조금 했지만은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나온 거는 이제 건축전기 쪽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건축전기 쪽에 안정도 향상 대책이 왜 들어갑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썼던 사람들은 건축전기에서 합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 합격자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전기기사 100일의 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기사가 2,000명이 합격했습니다. 2,000명. 2,200명인가? 1차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예? 전기기사요? 아니, 1차 합격자. 70. 필기하죠. 필기. 70 몇 명 나와요? 아니요, 2,200명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200명. 예.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볼까요? 전기기사에서? 아니, 왜 똑같네. 전기기사. 전기기사면 일단. 왼쪽. 예, 왼쪽에 여기. 37번. 전기기사. 네, 37번. 끝이 없네. 예? 안녕, 뭐야. 이렇게 왕창 하시네. 여기 보시죠. 2,858명입니다, 지금. 옛날에 전기기사 이렇게 안 됐습니다. 아마 지금 나이 50대 하셨던 분들은 그때 한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기능장, 기술사 다 그때 어렸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전기기사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2,858명이라는 시험 본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응시자 번호를 보시면은, 사실 이 응시자 번호가 이게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들은 그 지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8,000명인가? 하여튼 10,000명 안 되는 인원이 봤는데, 2,000 몇 명이 합격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합격한 거죠. 근데 이게 필기 합격하면 실기는 몇 년? 2년 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인데 한 6번 보죠, 최소. 1년에 3번에서 4번 있으니까, 기사가. 그러면은 8번까지도 본다면은 그 안에 합격을 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죠? 그거는 많이 시험이 난이도가. 또 다른 걸 볼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발성배전도 이럴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20명씩 합격하고. 그 주기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였으니까 전기공사 한번 볼까요? 전기공사. 공사도 많겠네. 공사. 네. 700명이에요. 공사는 이제 별로 인기가 없었네요. 여기 또 소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이 어디 있나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만. 요새는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2,200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술사가 그만큼 그 명수가 적으니까 대우를 받는 거죠. 기사는 이제, 제가 그 할 때도 기사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그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많이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격증이 희소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시험을 많이 안 보는 것들은 그만큼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시험 응시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방도 이게 돈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도 소방 전기는 있는데, 소방 전기를 제가 96년도에 땄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방 기계를 바로 따려고 봤더니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공부하다 말았는데, 예? 소방 기계를 한번 볼까요? 소방 기계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계를 하신 분들은 전기를 땁니다. 전기를 하신 분들은 기계를 못 땁니다.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왼쪽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아이고, 저 왔네. 1200명인데요. 네? 자, 이런 거 따시지 말고, 지금 2명이지만 아마 20명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20명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몇 명 시험 봤다고요? 350명이라고요. 350명 안에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되죠. 예? 정규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따고 나면 또 저렇게 왕창 뽑아가지고 또 값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어차피 증은 증이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이름을 날리려면은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여기 여러분 사이에서도 많이 알고 그 인맥을 가지고 또 영업을 하고 하는 거지. 증이 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증이 있어도 일부러 안 내놓습니다. 왜? 귀찮거든요. 회사에서 증 있다 그러면 뭐 걸어야 되고 뭐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증 있는 사람들 안 내보냅니다. 자기가 사업할 때 필요한 거죠. 면허를 내기 위한 거지. 뭐 우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써먹을 일이 있나요? 별로? 안 써먹으면 장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롱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쓰기 위한 자격증을 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따지시면서 공부했던 그 노력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좀 하시자는 얘기죠. 예? 얘기하면서 좋은 것, 정보도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사실 다음 주에도 여기 모임이 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런 데서도 들어가고, 뭐, P2P 같은 거 1년에 50만원, 뭐, 회비, 어디는 1년에 회비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지금 P2P가 한 100명이 넘거든요. 옛날에 한 30명 시작할 때에서. 그러면 발성배정 기술사가 한 600명이 된다 그러면 100명이 거기 가입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이익단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재패, 잠실정비학원도 한 그 정도 되죠. 여기, 김기남 학원 같은 건 여기도 한 70명 되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익 단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 또 필요하면 옆에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뭐, 요즘도 보니까 저희 회사 쪽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다 떨어졌는데, 뭐, 연줄을 해가지고 회사 쪽에 뭐 필요한 그런 부분 좀 해달라, 이렇게 위쪽에서 막 이렇게 압력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 또 조언들도 드릴 수 있게끔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네트워크. 여기 그 개개인이 뭔가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했던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 분야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합격자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요. 수시로 이 안에 자료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료실에 기출문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다운받은 겁니다. 여기서 발성배정 검색해가지고 이 안에 다 있거든요. 63회부터. 제가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다운받고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귀찮긴 한데 여기 보시면 다 있죠? 102회, 101회부터 해가지고 뭐 63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전기 쪽에 관련된 건 다 다운받았으니까 나중에 이런 데들도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보시면 출제 기준도 나와 있고 뭐 서식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당장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은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예, 굳이 힘들게 들어가서 찾으시지 말고, 그런 것들은 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 테니까, 그것들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이따가도 이제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을 볼 건데, 오늘 철공진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구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반인데 사실 말만 연구반이지 기본반을 배우면서 지금 연구반을 배우시기 때문에 연구반의 연자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탐구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한다는 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쓸까, 더 잘 쓸까 하는 게 연구고, 여러분들이 지금 탐구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뭔지 한번 보는 거죠. 그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많은 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책 한 권을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본반만 듣고 있는데, 연구반 나와서 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죠. 무조건 나오세요. 6개월 동안. 공짜 아닙니까? 일단 연구반 공짜죠? 공짜인데 왜 안 나옵니까? 다른 학원 가서 내면 120만원 내고 들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들으시면서 기본반에 있는 거를 지금 앞서 나가니까 힘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다는 건요, 책 한 권 끝냈다는 건 일단 뿌듯합니다. 영문법 책 앞에서부터 뭐가 있다 그럼 보면 뭐 제목 정도는 알거든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은 몰라도 제목 정도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학원 가서 듣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거 다음에 이거 나올 텐데 하면 그게 좀 더 쉽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도 하는 게 뭐냐, 철공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철공진이 보시면은 그 PT 철공진 있고 GPT 쪽에 대한 그 철공진 쪽에 CRR을 쓰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만 쓰시면 되고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목차들을, 자, 오늘 볼 목차들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뭐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목차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철공진부터 해서 다시 나갈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첫 시간은 요약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막 보내드리고 보면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치이는 겁니다. 여기 와서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30분 동안 시험 보는 거를.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그날 배울 걸 한번 써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면은, 본인이 그 시간 동안 예습하시는 겁니다. 30분 동안이라도. 예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일단, 눈에 본 글자들이 몇 개가 더 나오고, 눈에 본 글자에서 내가 잘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해드리고, 이러니까. 여기도 또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목차 설명드리고 나면은 뭘 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키워드를 설명드립니다. 예, 철공진에서도 기본파 철공진, 특수 철공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철공진에서는 기본파하고 특수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구나. 요 정도만 보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철공진으로 들어가죠. 철공진에 대한 내용이 뭐다? 기본파가 있고, 특수 철공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눈에 보이죠, 기본파하고 특수는. 그럼 그게 뭔가 이제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 이제 철공진은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걸 다 해드리진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될 만한 것들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왜? 기본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자세히 보시면 철공진 종류니까 두 가지 쓰면 되죠. 방지대책 쓰면 됩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철공진의 종류하고 방지대책이니까. 자, 보시면 초고압 송전계통의 충전 용량 증대에 따른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발변전서 측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 그럼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뭐냐? 발전소 측에 대한 대책, 변전소 측에 대한 대책.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전 용량 문제 때문에 페란티 현상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보고도 거기서 발전소 측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은 뭐고, 그 다음에 변전소 측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은 뭐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근데 문제를 많이 다뤄보기가 힘듭니다. 왜? 이 문제도 모르는데 이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책 한 권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책 한 권을 딱 끝내놓고 나죠. 기본서를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본서를 봐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기본서는 여러 번 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반 교재들을 책을 막 바꿔가면서 보시다 보면 유형들이 틀려집니다. 중성접지 방식 4가지라고 그랬죠? 4가지 비교할 때 뭐로 비교하죠? 키워드 6글자? 예? 건절가보 통지 해가지고 건전상해, 전압상승, 그 다음에 절은 레벨, 과도 이상전압, 예? 과도 안정도, 이렇게 이상전압이 올라가거나 과도 안정도, 건절가 보호협조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락전류에 대한 크기, 이거를 배치를 어떻게 하냐? 왜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요? 작고 높고 해가지고 위아래를 바꿨다고요. 저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제가 외웠던 방식으로 자꾸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건절가보 통지는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건이 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문제 있죠? 중성접지 방식, 건절가보 통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써야 될 것을, 흐름을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딱 써보고, 거기서 이제 안 나오면 그 옆에다 채워나가는 훈련들을 자꾸 해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성점 잘 지졌나? 이따가 보실 거고, 전력품질, 유도장애, 정전 유도 전압.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라. 그럼 여기 그 누설 저항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뒤쪽에서 아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 정전 유도장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자, 영상문 고주파의 발생 원인 저감체. 여기 중성선이죠, 중성선. YY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고주파 억대제체. 여기 지금 저감책이 있으니까 저감책이 억대제체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죠. 자, 단락 고장 계산 방법, 대칭문 회로, 기본식, 1선지락, 2선 단락, 2선 지락, 무한대 모선, 안정도 향상 대체. 여기부터는 안정도 향상 대체, 무한대 모선부터 보면은 안정도죠. 8장 안정도 부분. 대칭문의 역상, 정상, 이런 부분 해석하시죠.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등가회로를 설명해라. 그럼 얘는 송배전계통공학이 아니라 전력계통공학 쪽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지금 송배전공학의 목차대로 지금 써놨다거나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충실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왜냐면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어떤 틀만 잡아주시죠. 기본 틀만. 그럼 그 다음부터 응용하는 건 쉽습니다. 처음에 그 기본 틀을 못 잡으니까 그 기본 틀만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학원 가서 1년 걸릴 거 제가 6개월 만에 해드린다고요. 기본 틀은. 대신 나머지 시간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이만큼은 줄여드리지만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해드리니까 줄어드는 것 뿐이죠. 다른 사람이 한두 번 얘기할 거 저는 3-4번 얘기하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목차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